네, 이제 4강입니다. 블로그 세팅을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왜 블로그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전반적인 정보를 탐색할 때 사람들이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새로운 공간에 간다든지 어떤 정보를 찾을 때 아무래도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을 찾는 게 아니고 인터넷 검색창, 특히 네이버에서 많이 검색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딩을 할 때 가장 먼저 블로그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을 드립니다. 블로그의 매력이 뭘까요? 사실 저는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랑 유튜브, 틱톡, 뭐 다양한 그런 플랫폼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드리는 플랫폼이 바로 네이버 블로그예요. 왜 그러냐면요. 인스타그램은 사람들이 정보를 찾을 때 검색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사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블로그는 검색 기반이고 또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글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검색 기반인 거를 활용할 수가 있고, 내가 저장해 놓은 글 있잖아요. 이 글을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 사진으로 재구성한다면은 인스타그램에 갈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대본을 작성하면은 또 유튜브나 뭐 틱톡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 작성한 글을 통해서 여러 플랫폼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처럼 이렇게 딱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요, 이력을 굉장히 잘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잖아요. 이 블로그에 가면은 공지라는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이 블로그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글을 먼저 읽어야 되는지 제가 설정을 해둘 수도 있습니다. 컨셉 잡기와 기본 세팅하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한번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방문객들은 일단은 내가 필요한 정보인지를 먼저 게시글을 통해 파악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정보가 없다면은 블로그에서 바로 나갈 거고, 만약에 이 정보가 굉장히 필요한 정보고 흥미가 있으면 끝까지 읽겠죠. 그러면서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 블로그가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데 다음 글도 한번 봐볼까? 이 블로그는 어떤 주제를 운영하고 있지? 라는 게 궁금해지고, 이 블로그의 제목은 그럼 뭘까? 이게 궁금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 블로그를 누가 운영하고 있을까? 이게 세 번째로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 주면은 반대로 말해서 내 블로그에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고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점검해 보면 좋습니다. 일단은 블로그 디자인을 통해서 블로그가 조금 전문성이 느껴지는지를 파악을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내 닉네임, 운영자가 누군지 잘 담겨 있는지 네이밍을 통해서 잘 정해보고, 세 번째로는 내 블로그의 제목을 통해서 나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또 나에 대해서는 잘 소개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를 가장 먼저 점검을 해보시면 블로그의 컨셉을 잡는 게 완성됐다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블로그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운영자가 뭔가 굉장히 익명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신뢰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정보가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의 세팅 중에서 이렇게 자신의 프로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 놓을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알릴 때 브랜딩과 마케팅을 연구하는 약사, 그리고 또 라이프 코치다. 그래서 내가 쓴 책은 한 권으로 종결하는 약국 브랜딩이 있고, 어떤 거를 운영하고 있고, 나한테 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놨고요. 이건 블로그 탭에서 관리 및 통계에 들어가면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소개글을 200자 이내로 이렇게 작성을 먼저 하시고, 내 블로그의 주제를 좀 세팅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강의라든지 아니면 교육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 및 학문으로 정해놨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건강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다 하시면은 건강 및 의학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어떤 식으로 보일 건지 커버 이미지도 설정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본 세팅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흰 도화지에다가 뭔가 전부 다 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따라해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달의 블로그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기본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쪽 블로그 홈에 원래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블로그 홈이 아니라 이달의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달의 블로그는 매 달마다 선정을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2022년 2월에 이제 건강 분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2월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건강의학 블로그가 8개가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잘한다고 선정한 블로그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신다면은 훨씬 더 그냥 운영할 때보다 더 전문적으로 좀 더 지름길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달의 블로그에 이쪽에 있는 블로그 중에 하나 들어가셔서 이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 블로그는 어떤 제목으로 운영하고 있지? 이 블로그의 닉네임은 뭐지? 블로그 주소는 또 뭐지? 여기에 카테고리는 또 어떻게 설정을 했고, 프로필 사진은 뭘 넣는가? 진짜 사람을 넣는가? 아니면 아바타를 넣는가? 아무래도 자기 사진이 있으면은 조금 더 신뢰할 수가 있겠죠. 아, 이걸 사람이 운영하고 있구나. 어떤 대행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프롤로그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도 파악해 볼 수 있고, 포스팅이 일상 포스팅, 나의 이야기랑 또 정보성 포스팅 어느 정도 비율로 운영하고 있는가. 블로그의 특징은 뭐고 뭔가 조금 이거 아쉬운데 특이한 건 뭐가 있지? 이런 거를 좀 적어 보시면요. 훨씬 더 이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할 수 있을 거고 아 이거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하는 거를 변경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브랜딩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명과 블로그 제목의 팁을 드리면요. 블로그 명에는 이제 닉네임이 포함되게 정하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닉네임을 땡땡 약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닉네임으로 설정을 했다면 블로그 명에는 땡땡 약사의 땡땡한 일상이나 땡땡한 약국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다면 어떤 약국으로 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약국으로 정하면 우리가 변동성이 있잖아요. 약국으로 옮길 수도 있을 거고 약국명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나라는 사람은 일단 지속적으로 가니까 닉네임을 이제 약사로 정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약사로 정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뭔가 약사로서의 약국 브랜딩을 한다면은 약사가 훨씬 더 매력적인 이름이 될 수 있겠죠. 일단 블로그를 운영하시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블로그에 소개글을 적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보성 포스팅만 너무 많이 하시고, 내 블로그를 소개하는 글을 많이 까먹으셔요. 근데 내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고,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전달을 하면, 여기 방문한 사람들이 나라는 브랜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개글을 작성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내 닉네임을 어떻게 결정했고 블로그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 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적으시면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구나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나의 경험과 함께 이제 사진을 넣으면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이제 좀 더 진심 어리게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제 닉네임을 정한 계기 그리고 또 저의 이야기 또 그리고 내 블로그를 운영하게 된 계기라든지 아니면 제 사진도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블로그를 시작하셨다면 소개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본 세팅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카테고리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카테고리가 아직 좀 정리가 좀 덜 됐는데요. 그래서 나쁜 예로 제 카테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카테고리가 한번 세팅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 글을 막 적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요. 처음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부터 약간 정돈되게 정하시면 훨씬 운영하기가 쉽습니다. 안 좋은 예는요, 카테고리가 겹치면 굉장히 안 좋아요. 저는 제 이름에 있어서 윗부분은 칼럼 위주로 쓰고 밑에는 이제 저의 상품에 대해서 쓰고 마지막엔 정보성에 대해서 쓰고 싶었어요. 근데 이 윗부분에 칼럼이 조금 나눠져 있어서 이 윗부분이 겹치는 게 조금 안 좋고요. 근데 제가 잘 정리된 저희 회원 약사님의 이 카테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약사님은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셨고 상위 카테고리 안에 하위 카테고리, 예를 들어서 복약 상담이 있다면 그 복약 상담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의 상위와 하위를 잘 정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카테고리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의 관리 탭에 들어가셔서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메뉴 설정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프롤로그는 체크를 해주시고 블로그에 대해서 카테고리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블로그 카테고리 해가지고 안에 이런 바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상위 카테고리와 하위 카테고리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한 메뉴가 있으면 이거는 옆에 이제 블로그 메인 메뉴에서 큰 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메뉴를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의 레이아웃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관리에 들어가셔서 꾸미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및 위젯 설정을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레이아웃과 위젯이 나오는데 나한테 맞게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요. 이웃 커넥트랑 이제 최근 댓글을 펼치기를 해주세요. 이 최근 댓글을 펼치기를 해주시면은 이 블로그에 방문한 사람들이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한번 그 글을 더 보게 되니까 이 내 블로그에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으로는 이 최근 댓글이 닫혀 있으니까 이걸 꼭 펼치기를 눌러주세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블로그의 기본적인 세팅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